네, 안녕하세요. 웨ல்스 밀레니얼 피터입니다. 오늘은 먼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요새 한인 리얼터 사이에서 핫한 LSQ 콘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제가 작년에, 정확히 1년 전이죠. 정확히 1년 전에 한 3월부터 누누이 이야기해드렸던 점,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은 자제를 해라. 그리고 10월 이후부터 구매를 시작을 해가지고 3월 전에는 끝내야 된다. 왜냐하면 3월부터는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할 테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콘도 가격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것 같고 프리홀드들이 가격이 빠질 것 같으니까 프리홀드를 판매를 하고 콘도를 판매를 하고 프리홀드를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프리홀드들도 다 북적북적하기 때문에 어, 모르겠어요. 다시 올라가기 전에, 아직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냥 올라가려고 오퍼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집을 사시려면은 돈은 어차피 많이 지불을 해야 될 거예요. 단, 아직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프리홀드들을 구매하시는 건 아직 유효한 방법입니다.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쭉 항상 강조를 했던 게 현금 흐름이잖아요. 현금 흐름을 항상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서 좀 무리가 있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 신규로 짓는 콘도가 됐건 아니면 리세일이 됐건 현금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투자용으로 사신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투자자의 경우에는 LSQ 콘도 비추천드려요. 순전히 웰스 밀레니얼은 투자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투자자로서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LSQ 콘도를 애널리시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50만 중반이라고 하는 거 파킹 포함해가지고 제 예상으로는 63만 시작일 거예요. 저렴하게 해가지고 뭐 60만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63만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63만 원베드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파킹 포함해가지고 자 63만 원베드가 되면요 다운 페이먼트가 20%죠. 10만 6천이에요. 모기지가 이거고요. 클로징 커스트는 따로 적을게요. 음, 클로징 커스트. 이거는 구입 가격의 5%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HST 리베이트 이거는 이제 처음에 준비해야 되는 돈이에요. 한 2만 7천 정도 되실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되면은, 어, 클로징 때 들어가는 현금 알려드릴게요. 클로징 들어간 현금은 다운 페이먼트 20% 들어가야 되고요. 클로징 커스트 현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HST 현금으로 줘야 되고요. 18만 4,50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려받는 현금 이거 한 6개월 후에 돌려받아요. 2만 4천 정도 HST 렌트를 줄 경우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모기지는 50만 4천이고요. 자, 그러면 이 모기지 지금 상태에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네, 계산해 볼게요. asking price가 63만입니다.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 20%고요. amortization 30년. 지금 5-year fix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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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5.29, 5.29로 계산을 할게요. 5-year fix로. 그리고 payment frequency 됐고, 다다다다다. 아이고. 그리고 land transfer tax. 어이고. 여기에 LTT.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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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 9,000.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현금이 여기다가 랜드 트랜스퍼 때까지 들어가고요. 돌려받은 현금 이렇게 되고, 음, 이게 들어가는 거, 그 넘버들이고, 그리고 모기지 먼슬리, 모기지 먼슬리가 2,778불입니다. 프로퍼티 텍스는 구입가의 약 1%예요. 토론토는 정확히 0.067%입니다. 그러면 63만 불 구입이잖아요. 여기에 요 정도예요. 물론 요거보다는 조금 싸지만 보통 이제 사람들이 1%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구입하실 때 1%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프로퍼티 텍스. 그리고 메인테넌스는 스퀘어풋당 아까 얼마였죠? 잠시만요. 한 지금 요새 분양하는 콘도들 평균적으로 한 70센트 정도 돼요. 그러면은 400한 70 스퀘어 풋 정도 됐나? 470 정도 됐나? 아까 얼마 정도 됐죠? 460. 이렇게 459 곱하기 0.7 그러면은 메인테넌스는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돼요. 그러면은 다 합치면은 요 정도 돼요. 네트가 3,453불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현재 렌탈 시세가 원베드룸이 한 2,300 되려나? 2,300 되려나? 볼게요. 리스 나간 걸로 보겠습니다. 여기 1 플러스 1 원베드룸 예 세콘도 원베드룸 2,300이요. 밑에도 세콘도 원베드룸 2,300 500 스퀘어 풋이네요. 근데 좀 큰 거네. 네, 뭐 여기는 2,000 정도인데 오케이 뭐 한 2,300으로 잡을게요.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세컨도니까 요거 빼기 요거 요게 이제 넷 인컴이에요. 한 달에 내가 벌 수 있는 금액 넷 인컴이 마이너스 1153불입니다. 예, 마이너스 1153불이에요. 클로징 때 들어가는 현금 요 정도 되고요. 넷 인컴 1150불입니다. 1153불입니다. 원베드예요. 이거 막으실 수 있으면 구매하세요. 투자용으로. 그리고 추후에 이 콘도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요. 결국에는 이 갭이 이 넷 인컴 갭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인데요. 장담하는데 콘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요. 메인테넌스 올라갑니다. 지금 이 옆에 보면요. 이 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세콘도예요. 막 지은 거. 스퀘어풋당 1불까지 올라가요. 놀수욕은. 놀수욕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메인테넌스가. 그래서 700 몇 스퀘어풋인데 700불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2023년에 올해죠. 올해에 다운타운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콘도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렌트 가격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혹은 이 렌트 이상 더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수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집을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콘도를 지금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음, 엄밀히 따질게요. 엄밀히 따지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놀수욕은 이쪽 지역입니다. 엄밀히 생각하면 이쪽 지역이고 이쪽 지역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스카보로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LRSQ 근처에 콘도 그냥 찍어 볼게요. 이쪽에 콘도를 찍어 보면은 여기 빅토리아 팍 넘어가고 딱 여기 빅토리아 팍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노스욕일지 아니면은 스카보로일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빅토리아 팍을 전후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노스욕, 여기까지 스카보로. 예, 빅토리아. 딱 빅토리아 파크를 넘어가면 스카보로, 빅토리아 전이면은 이제 노스욕이에요. 근데 말로만,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여기 지역은요, 어떻게 보면은 말로만 노스욕이에요. 왜 말로만 노스욕이냐? 그러면 여기 404를 기점으로요. 404도 아니에요. 덤밀을 기점으로요. 이 덤밀을 기점으로 동쪽과 서쪽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해서 여기 동쪽 여기 셰퍼드 애비뉴부터 덤밀, 셰퍼드 애비뉴의 덤밀 로드 이쪽을 기점으로 서쪽 레슬리 이후 이 서쪽까지는 그래도 뭐 봐줄만 해요. 예, 그래도 할만해요. 근데 덤밀 동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콘도 퀄리티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셰퍼드랑 덤밀 로드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가시면요. 파크웨이 포레스트 이쪽이죠. 이쪽 포함입니다. 포레스트 매너, 그리고 그 요크랜드 로드, 뭐 이쪽에 있는 콘도들 다 그냥 싸잡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덤밀 로드랑 셰퍼드 애비뉴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콘도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가서 한번 쇼잉 봐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질이 떨어져요. 왜? 이쪽은요, 여기 이 덤밀이랑 셰퍼드에서 동쪽, 이쪽은 예전부터도 그렇게 사람들의 인컴 레벨이 높은 지역은 아니었어요. 뭐 이거는 토론토나 노스역에서 좀 사셨던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건데 이쪽 지역은요 애초에 어 딱히 막 이렇게 사람들 인컴 레벨이 좋지도 않았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과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약간 레벨 자체도 좀 틀렸어요. 뭐 레벨이라고 하기에는 인컴 레벨도 있고 뭐 교육 레벨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쪽 동쪽과 서쪽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노스욕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영 셰퍼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베이뷰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레슬리까지 올라왔고 덤밀까지 올라왔고 그다음 빅토리아 파까지 푸시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빅토리아 파까지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와든, 케네디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오른쪽으로 치고 나갈 거예요. 확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쪽은 이미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빌더들이 여기를 사가지고 분양을 하면은 뭐 이윤이 많이 남지 않겠죠. 가격도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사지도 않겠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싼 쪽을 찾아서 동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2020년 때 정말 강력 추천을 드렸던 콘도가 있어요. 당시에 강력 추천을 드렸던 콘도는 여기 와든이랑 셰퍼드에 피나클이라는 콘도가 있습니다. 네, 피나클 토론토 이스트라고 셰퍼드랑 와든에 제가 정말 강력 추천을 드렸던 콘도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다 보시면 이제 좀 보이시는 것도 있겠지만 부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짓는 콘도예요. 그래서 이쪽에 최근에 이제 지어진 콘도 여기 하나 있고요. 이쪽에 하나 있고 레드랍스터 그리고 이쪽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이제 부지가 빌더가 이렇게 부지 쫙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타운하우스 이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하려고 지금 딱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파머스인데 셰퍼드랑 파머스에 이 새로 지은 콘도 여기 있어요. 요것도 트라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지어 놓은 거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더 가면은 이 콘도 보이시죠? 이쪽. 이게 이제 LSQ. 여기 이쪽 콘도, 이 지역에 LSQ 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LSQ 들어가는 콘도까지 디렉션을 잡아볼게요. 까지 차 타고 4분 거리입니다. 1.4km예요. 1.4km인데 제가 여기 피나클 토론토 이스트 분양 가격 제가 보여드릴게요. 2021년에 아니다 2020년 2019년에 분양을 시작해가지고 2020년 가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과 한 3년 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피터 씨, 2020년에는 다 쌌죠. 3년 전인데. 3년 전 콘도 가격 엄청 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다운타운 가격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쪽 토론토 이스트 셰퍼드랑 와든의 분양 처음 시작할 때 이 분양 시작할 때 이 가격입니다. 보세요. 원베드룸 38만 불 파킹 포함 가격이에요. 원 플러스 10 44만 불 시작이죠. 45만 불 시작이죠. 투베드룸 스퀘어 프리지 880 그리고 시작 가격 65만 불입니다. 그리고 웨스트 타워 뭐 600 스퀘어 핏 45만 불 투베드 뭐 65만 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돼 있죠. 이게 2020년 2월 2020년 그 2월 그때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겠죠. 아, 피터 씨, 2020년에는 3년 전인데 다 쌌지 않았어요? 콘도들 다 쌌잖아요. 같은 시기에 원영 분양 가격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영이에요. 다운타운 가격입니다. One bedroom, 550 square foot, starting price 780,000. 파킹 없는 거예요. 파킹 가격 여기 밑에 있어요. 그리고 available for two bedroom units and larger. 그쵸? One plus 10, 680 square foot, starting price almost 1 million. Two plus 10, 985 square foot, 1.35 million. 이게 2020년 2월 가격이에요. 여기 써져 있죠? 2020년 2월 6일 가격입니다. 근데요, 이 당시에 제가 피나클 이스트 셰퍼드랑 와든에 있는 거 그거 사야 된다. 저는 이거 원형 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사지 말라 그랬냐면 뭐 아시잖아요. 저는 현금 흐름 계산해가지고 현금 흐름 안 나오는 거 추천 안 드리는 거.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지금 봐도 가격이 싼 편이 아닙니다. 지금 봐도 가격이 싼 편이 아니에요. 근데 2020년 2월에는요 이랬어요. 왜냐면 2020년 2월에는 이제 코로나 시작하기 바로 전이죠. 막 뭐 분양이다 뭐다 막 사람들 투자한다 뭐 네 발 빼라 내 발 들어간다 부동산 막 후끈후끈하고 네,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가격입니다. 그때에 방금 보여드렸던 와든이랑 셰퍼드 가격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와서 음,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거 아직 완공 안 됐어요. 이거 짓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때 당시에 피나클, 토론토 이스트, 셰퍼드랑 와든에 있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히 할게요. 원베드룸을 샀다라고 하면 505 스퀘어풋 뭐 38만에 샀어요. 지금 여기 주변의 시세가 보니까 스퀘어풋당 한 950, 900 뭐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지금 뭐 판다고 하면
505니까 뭐 적어도 뭐 한 48만 불, 뭐 47만 불 요 정도는 하겠죠. 그러면은 한 10만 불 정도가 남아요. 원베드룸을 했을 때. 그쵸? 그리고 뭐 원 플러스 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것도 한 10몇만 불 좀 남겠네요. 네, 한 10만 불 정도 이득을 본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 피나클 토론토 이스트에서 지금 방금 원베드룸 분양가 그거 보셨고 지금 원영 이게 지금 전매하는 거예요. 원영 지금 전매하는 거 사람들이 70만에 내놔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구매 가격보다 10만 불을 싸게 해놨는데 안 나가요. 왜? 이거 10만 불 해도 비싸니까 안 나가잖아요. 파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얼마를 주고 구입했느냐가 추후에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냐 없냐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많은 한인 리얼터 분들이 판매를 하시는 LSQ라는 콘도 가격 한번 볼게요. 자, one bedroom, 459 square footage, 포디움, 낮은 층이죠. 저층, mid 500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층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뭐 한 60만 불 가까이 된다는 거고 뭐 57만, 58만, 60만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파킹을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파킹이 저는 모르겠어요. 5만 불이 될지 6만 불이 될지 8만 불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다 파킹을 더하게 되면은 거의 한 65만, 63만 요 정도의 원베드룸을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자리요. 파킹 없으면 안 돼요. 파킹 무조건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 위치인데 파킹을 구매를 안 하시면요. 나중에 집 못 팔아요. 렌트도 안 나갑니다. 이 놀스욕에서 이쪽 지역이요. 이쪽 지역에서 파킹 없다고 심지어 베이뷰 셰퍼드에 살아도 파킹 없으면은 잘 안 나가요. 근데 이 지역에서 빅토리아 파크랑 셰퍼드에서 파킹을 구매를 안 한다? 그냥 단순히 요것만 산다? 음, 자살행위입니다. 원 플러스 10, 580 square foot 그리고 starting price low 600. 이 친구 보면은 뭐 밑에 보니까 20 square foot 차이 나는데 하나는 low 600, 두 번째 거는 mid 600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냥 mid 600가 맞는 것 같아요. 스퀘어 프리지당 한 1200불 정도 돼 보이네요. 아니 1200이 뭐야? 한 1300불 정도 되겠네요. 1200에 1300 사이겠네요. 플러스 파킹? 그러면 이제 70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가격을 비교할 때 지금 이 친구 그냥 이 친구 볼게요. 이 친구. 어, 심지어 셰퍼드랑 빅토리아 팍에서 LSQ 들어가는 지역보다 더 가까워요. 404에. 404랑 페어뷰모랑 더 가까워요. 499 스퀘어풋보다 낮은 거 보니까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LSQ에서 말하는 가장 저렴한 가격, 요 가격대의 콘도랑 비슷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쵸? 파킹 있습니다. 원 베드룸, 원 베드룸 있고요. 짜자잔. 2022년 9월부터 팔려고 내놨었어요. 53만 9천에 올랐는데 안 팔렸죠. 2022년 11월 3일부터 팔려고 50만 근처에 팔려고 한 것 같아요.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2월까지 못 팔았어요. 그러면은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 못 판 거예요. 4개월 동안 50만 불에 못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49만 3천에 해가지고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딱 원베드룸이네요. 네, 원베드룸이에요. 네, 딱 원베드룸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원베드룸 비슷한 사이즈, 제일 싼 거 비슷한 사이즈 파킹 포함해가지고 49만 3천. 이거 제 생각에는 한 49, 48만 5천 뭐 이렇게 던져도 팔 것 같아요. 안 사요. 그리고 그 옆에 LSQ 바로 옆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오렐리. 이 친구 볼까요? 30일 전에 팔렸네. 자, 원 플러스 원의 투 베스룸이에요. 사이즈는 700 스퀘어 풋. 거의 투 베드룸 이상 크기죠. 예, 투 베드룸보다 지금 LSQ에서 파는 투 베드룸보다 더 커요. 근데 얘는 LSQ는 80만 불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파킹까지 생각하시고요. 자, 가격 보십시오. 64만 7천에 팔렸어요. 이 친구 하이 700 80만 83만 파킹 포함해서 83만 거의 20만 불 차이가 납니다. 20만 불이요. 64만 7천. 프리컨스트럭션 가격이 지금 현재 31% 정도 더 비싸요. 지금 리셀 가격보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떤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클로징 코스트 생각해야죠. LSQ 콘도 랜드 트랜스퍼 텍스, 아니 랜드 트랜스퍼 텍스는 리셀도 있으니까 제하고요.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제하고요. 다른 거 계산해 볼게요. 콘도 클로징 커스트는 보통 디벨롭먼트 차지랑 뭐 각종 피, 어큐판시 때 내야 되는 거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구입 가격의 약 5%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렌트를 주실 생각이면은 HST도 일단 뱉어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거죠. 83만 불 계산해 볼게요. 41,500을 클로징 커스트로 생각을 추가로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HST 뭐 한 27,000불 정도 처음에 클로징 때 추가로 내셔야 되는 돈이 6만 8,500불입니다. 이게 아까 그 83만에 추가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콘도에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89만 8,500입니다. 여기서 뭐 물론 나중에 24,000불 정도 HST 조금 돌려받는다고 하면은 실제 구입 가격이 87만 4,500불이에요. 빼기 64만 7천 나누기 64만 7천 35% 정도 비싸게 사네요. 지금보다. 지금 바로 옆에 LSQ 바로 옆에 있는 콘도보다 35%가 높은 가격에 사는 거예요. 자, 조금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 콘도 311 콘도 솔드 있죠? 910 square foot 74만 1000이네요. 2 플러스 1 이거 트라이 될 거거든요. 아, 리버티 거네요. 리버티 거. 죄송합니다. 리버티 거. 2 플러스 1 콘도예요. 근데 아까 이 친구 얼마였죠? 로우 1 million이야? 스퀘어 프리지가 비슷해요. 이 친구는 3bedroom이고 이 친구는 2 플러스 1이에요. 로우 1 million. 이 친구는 14만 1000불.
이게 제가 왜 LSQ를 사면 안 된다고 하는지 이제 약간 감이 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동쪽으로 갈게요. 조금만 더 동쪽으로 가면, 어, 이 친구는 320 셰퍼드네요. 320 셰퍼드. two bedroom unit, 700,000. 829 square foot이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옆에 있는 이 친구보다 조금 더 싸게 팔렸겠죠. 예. 이게 지금 콘도가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막 더 비싸, 여기보다 더 비싸고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팍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다고 막 엄청나게 싸고 빅토리아 팍 중심으로 왼쪽에 있다고 엄청 비싸고 안 그래요.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레슬리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레슬리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돼요. 레슬리랑 셰퍼드의 원 플러스 원은 62만 파킹 포함이고요. 그리고 이쪽 원 플러스 원 파킹 포함 뭐 63만 불 정도 비슷하죠. 그리고 원 플러스 원 가격 떨어졌습니다. 이 404 기점으로 떨어졌어요. 404 기점으로 오른쪽 원 플러스 원 요거랑 맞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원 플러스 원의 원 베스룸이죠. 원 플러스 원의 원 베스룸 75만 5천. 요거는 이제 투베스고 상관없고요. 보세요. 404를 기점으로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404 전까지는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요. 레슬리나 덤밀이나. 근데 404 기점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LSQ도 아무리 그 친구가 뭐 완공이 되고 막 신축 콘도가 뭐 무슨 할애비 뭐 이렇게 해도 404를 넘어가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일단 디스카운트를 먹고 들어가요. 디스카운트를 먹고 들어가는 거에다가 플러스 같은 지역에 분양이 됐던 콘도들이 애초에 너무 싸요. 근데 완공 시점이 이 친구나 LSQ나 이 오른쪽에 있는 지금 지어질 친구들이나 완공 시점이 비슷합니다. 끽해봐야 2년, 3년 차이 날 거예요. 2년, 3년 후에는요, 이 친구 완공되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도 다 새 콘도예요. 지금 완공된 콘도요. 지금 여기서 팔고 있는 요런 거 위시 콘도 이번에 완공된 거요. 이 친구 LSQ가 완공돼가지고 앞으로 5년 후, 뭐 7년 후 이 친구도 똑같아요. 이 친구도 그때도 새 콘도예요. 얼마 안 된 콘도거든요. 애초에 지어진 콘도들이. 근데 이런 콘도들을 놔두고 여기에 지어지는 콘도를 스퀘어 피트당 파킹 포함해서 한 1300 정도에 산다고요? 어, 차라리 다른 곳에 사세요. 다른 곳에 스퀘어 피트당 1300 주고 그냥 다른 곳에 사세요. 여기는 아니에요. 예,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가 행정상으로는 놀숙이 맞아요. 근데 여기 지역까지 놀쑥으로 부르면서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사지 마세요. 상술이 심해도 너무 심하네요. 이런 분석 하나도 안 해보고 그냥 단순히 여기 콘도가 요새 콘도 신규 분양 스퀘어피트당 뭐 1300, 1400 해요. 요 놀수역에 콘도 사면 얼마나 좋아요. 새 콘도에다가. 네. 행정상으로는 놀수역이 맞는데요. 404 넘어서면서부터는 그냥 스카보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404 기준으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LSQ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 여기 이렇게 쭉 콘도가 들어갈 거예요. 이미 노티스는 여기 떴고요. 이제 판매를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쪽에 세틀러스 로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 빅토리아 파크 그리고 피자피자 이 건물 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쭉 개발을 할 거예요. 이렇게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쪽에 이제 뭐 집들도 지어지고 뭐도 지어지고 이렇게 쭉 하겠죠. 아마 오피스 빌딩 요 친구들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생길 거고 뭐 리테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 콘도들까지 해가지고 총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규모 단지가 하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자, 그러면 이 대규모 단지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 M2M이랑 비슷한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M2M도 이쪽에 M2M 코너 같은 경우에도 이쪽을 이렇게 싹 어, 떠잡아서 여기서부터인가요?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싹이었죠. 그러니까 M2M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쪽에 이쪽 부지에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 M2M이랑 이제 요거나 약간 공통점이 뭐냐면 대규모 단지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대규모 단지 조성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페어뷰 바로 앞에도 어떻게 보면 콘도들 대형으로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 놨죠. 똑같은 거예요, 이쪽도.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딱히 막 뭔가가 특출나게 막 뭐랄까 우리가 무조건 이 단지 안에 들어가야 돼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여기 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쪽에 이 셰퍼드 서쪽에 사나 그러니까 단지에서 서쪽에 사나 단지에서 동쪽에 사나 뭐 그냥 어차피 단지 가서 뭐 하는데 어차피 차를 타고 여기는 나가야 되는 곳이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보세요. 이쪽에 이렇게 렌탈 콘도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갑니다. 이게 컨슈머스 로드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제 부지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엄청 커요. 이게 지금 다 렌탈 콘도가 들어가는 부지예요. 근데 만약에 오른쪽 콘도를요, 이쪽에 이제 LSQ가 들어가는 콘도죠. LSQ가 이제 지어질 거죠. 이 LSQ가 들어가는 이 콘도 위치에 LSQ가 아마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뭐 요새 들리는 말 보면 어, 모기지 받을 능력이 안 됐는데 분양을 받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매로 내놓는다. 지금 이런 전매를 구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다. 몇 년 전 구입 가격에 전매를 구입을 할 수 있으니 뭐 좋은 기회다. 뭐 줍줍하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 솔직히 화납니다. 애초에 모기지 받을 능력이 안 되는데 콘도를 구매를 했다? 누가 그랬을까요? 그리고 전매를 해서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매를 팔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전매를 지금 팔아주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거를 손님이 사도록 놔뒀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뭐 당신 말 믿고 이렇게 했는데 뭐 책임져라. 그래서 전매로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책임지는 자세는 좋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면은 줍줍하게 좋은 가격이라고 선동하면서 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한 명의 빅팀을 만들어내는 걸로 끝내세요. 지금 뭐 2020년 구매 가격으로 전매 던지니까 뭐 저렴하다 그러면서 뭐 사람들 말로 이렇게 혹하시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지금 전매 가격으로 뭐 어디 뭐 판매 가격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새 거가 낫다 전매로 해가지고 구입하실 경우에 디벨롭먼트 차지 캡 씌워진 거 풀리는 데 많습니다. 그리고 완공되는 시점이 아마 가까워져서 전매로 할 거예요. 그냥 주변 리세일 사시는 게 더 나아요. 전매로 구입하시는 것보다. 말장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피해자는
본인이 만들어낸 한 명의 피해자로 끝내세요. 계속해서 말장난으로 두 명, 세 명 만들어내지 마시고 그런 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랑 같은 패키지로 엮여가지고 욕먹는 게 딱히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웰스 밀레니얼, 아시죠? 저는 요새 분양 추천드리는 거 없어요. 구매 추천드리는 거는 프리홀드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하나 뭐 추천드리는 거 나오면은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시점에서 추천드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지금 시점에서는 뭐 신규 분양 구입하고 절대 안 돼요. 예.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업데이트 제가 아, 좀 혼자서 막 화내고 그래가지고 좀 기분 안 좋게 보셨을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음, 저는 그냥 최근에 그 LSQ 이 콘도에 대해서 막 이제 이야기 나오고 막 리얼터들이 북적북적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하고 알아봤다가 와 진짜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십시오.